자, 그럼 계속 할게요. 여러분들, 왼쪽에 트럼프 대통령님이 있고, 오른쪽에 김영철이 있는데, 김영철 자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김영철 자세가 어떻습니까? 아주 공손하죠? 김영철 손 모은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김영철 손. 아주 공손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앉아 있을 수 있죠? 김영철이. 김영철 손을 보면은 너무 공손해요, 여러분들. 그 의자 뒤에서 엉덩이를 뗐어요. 등바지에 등 안 대고 굉장히 다소곳하죠. 보통 북한 사람들은 뭐 굉장히 지조가 있고 줏대가 있고 남 앞에서 비굴하지 않게 행동한다는데 저는 김영철이의 저런 모습을 보면 말이죠. 상당히 좀 비굴해 보이죠. 웃는 얼굴도 한번 보세요. 김영철이 웃는 얼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김영철이 웃는 얼굴이 굉장히 조심스럽죠. 아주 김영철이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아마 저 모습 때문에 김영철이가 김정은한테 가서 총 맞아 죽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김영철이 북한으로 돌아간 다음에 김정은한테 총 맞아 죽기 전에 김영철이 먼저 김정은을 총 쏴서 죽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국하고 북한과의 이 정상회담이 성공하게 되면은 그 공은 김영철이 공이 상당히 많겠죠.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룬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공을 김영철이가 갖는 것은 김정은한테 상당한 위협적인 사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을 하면 할수록 김영철은 김정은한테서 처형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북한의 생리를 아는 김영철이 반대로 먼저 김정은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김정은을 없앨 수도 있겠죠. 또는 김영철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겠죠. 야, 영철아, 너가 가서 말이야, 김정은이 그냥 죽여버려. 죽여버리고 네가 북한 다 차지해. 그리고 너는 북한 주민한테 잘못한 거 없잖아. 그 정치범 수용소 있는 애들 다 풀어주고 그리고 다 그거 김정은이 잘못으로 다 몰아가. 그럼 너는 그냥 죄도 하나도 없이 새롭게 인생 시작할 수 있어. 영철아, 너가 가가지고 말이야, 그 김정은이 죽이는 거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미략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영철이 말이죠. 그리고 김영철은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처럼 말이죠. 폐쇄된 국가에 있는 사람이 김영철이 백악관에 저렇게 갔어요. 백악관에 간 북한 인사는 김영철이 최초 아닌가요? 최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의 고위급 인사로서 미국 백악관 가서 대통령하고 저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최초의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러면 김영철은 미국을 저렇게 경험하고서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폐쇄된 사회에서 있던 사람이 밖에 나왔는데 저렇게 세계에서 최고의 대통령과 만났을 때 저 경험을 김영철이는 가슴 벅차하지 않을까요? 가슴에 헛바람이 들지 않을까요? 김영철이는 분명히 느꼈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김정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구나 라고 말이죠. 어쨌든 김영철은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상당히 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헛바람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김영철은 국제적인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영철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철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쓰레기 같은 어린 놈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북한은 굉장한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외부 세계와 접촉을 통해서 김영철이 이렇게 접촉을 하고 김정은도 접촉을 하면서 북한이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그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북한을 붕괴로 또는 새로운 국가체제로 변경시키게끔 작동하는 힘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사들이 저렇게 자꾸만 외부의 인사들을 만나는 것은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로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자,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전략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최대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는 북한 경제는 국제금융 편입과 해외 투자로 개건해야 된다. 자, 2003년도에 개성 인근의 철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철로입니까? 예. 정말 거지같이 살죠. 예. 이게 철로입니까, 이게? 예. 저 멀리 보이는 산에는 나무가 없어요. 예, 그리고 길가 옆에 집도 별 볼 일도 없죠. 그리고 굴뚝이 달려 있어요, 집에. 굴뚝이 달렸다라는 것은 나무를 연료로 떼서 산다라는 거죠. 예. 북한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 미국 상원 민주당에서는 대북 합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고 핵과 생화학 무기까지 폐기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다 충족이 됐을 때 그때 가서 그 뒤에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도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폼페이오 장관이 있는 데서는 단계적 비핵화 안에 강력한 대북 제재 계속할 거야. 누가 그래? 제재 안 한다고. 강력하게 할 거라고. 김문수, 네가 트럼프한테 실망했어? 강력하게 한다니까 뭘 실망해 임마. 백악관에서도 말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 해제 안 해.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님이 뭐 종전선언을 하고 이러는 거 그거 크게 신경 쓸 거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은 하던 대로 계속 나갈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 일부 보수 우파 농객이라는 사람들이 뭐 발등을 찍혔네, 보수 우파 발등을 찍혔네, 뭐 잠 못 이루네 이런 얘기를 나약하게 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했잖아요, 어저께요. 하루 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이렇다. 그러니까 흔들릴 거 없다. 여러분들 안심해도 된다. 트럼프 대통령님이 그렇게 변한 거 아니다. 라고 저는 어저께 확실하게 얘기 드렸는데 하루 만에 백악관이 제 방송을 듣고 있나 봐요. 미국 국무부하고 백악관에 있는 대변인들이 말이죠. 제 방송을 듣고 제가 말을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하는 모양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덧붙이겠습니다. 백악관에 계시는 분들, 미국에 계시는 힘 있으신 분들은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빨리 석방도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 올해 안에 작살내 주세요. 그리고 쩝쩝이 오다리도 아예 다리 좀 꺾어 주세요. 그냥 콱 그냥 허리도 그냥 분질러 주고 모가지도 그냥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